안녕하세요. 진쌤과 함께하는 창의연산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학연산의 기본 3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칙연산에서는 다음의 3가지 법칙만 알고 있다면 복잡한 수식도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연산의 기본 3법칙인데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입니다. 교환법칙은 연산기호 양쪽의 수의 자리를 바꿔서 계산해도 계산의 결과가 같다는 성질입니다. 5 더하기 3과 3 더하기 5의 결과값은 같고 2 곱하기 3과 3 곱하기 2의 결과값도 같습니다. 뺄셈은 어떨까요? 3 빼기 2와 2 빼기 3의 결과값은 다릅니다. 6 나누기 3과 3 나누기 6의 값 역시 다르기 때문에 교환법칙은 덧셈과 곱셈, 정수와 유리수에서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합법칙은 세수 이상의 연산에서 앞의 값을 먼저 계산한 값과 뒤의 연산을 먼저 계산한 값이 항상 같다는 법칙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연산의 순서를 바꿔도 계산의 결과가 같다는 성질입니다. 연산의 순서를 바꾼다는 것이 자칫 교환법칙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수 이상일 때라는 전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두 법칙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세수의 뺄셈과 나눗셈은 어떨까요? 결합법칙이 적용될까요? 값이 이렇게 다르지요? 따라서 결합법칙 역시 정수와 유리수, 덧셈과 곱셈에서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자연수의 사칙연산을 간단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분배법칙입니다. 덧셈과 곱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에서 어떤 수의 두 수의 합을 곱한 결과는 어떤 수의 각각의 수를 곱하여 더한 결과와 합이 같음을 이용하여 계산을 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분배법칙이라고 합니다.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은 하나의 연산인 반면에 분배법칙은 2개의 연산이 필요해요. 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분배법칙을 이해해 볼게요.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위 그림처럼 왼쪽의 분홍색 사각형의 넓이는 2 곱하기 3이고 오른쪽 하늘색 사각형의 넓이는 5 곱하기 3이에요. 큰 사각형의 전체 넓이는 2와 5의 합 곱하기 3이잖아요. 두 사각형의 넓이 합과 같아요. 여기서 얻은 공식이 바로 분배법칙이에요. 계산식의 분배법칙을 적용하는 걸 전개한다고 하는데 분배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식을 어떻게 전개하느냐예요. 조금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다음과 같은 계산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곱셈의 성질에 의한 계산입니다. 125를 23번 더한 것과 125를 77번 더한 것의 합이므로 125를 100번 더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12500입니다. 두 번째는 연산 순서에 의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23 곱하기 125의 결과값 2875와 77 곱하기 125의 결과값 9625, 이 두 수를 더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교환법칙을 이용해 보면 공통인수 125가 23 더하기 77개만큼 있으므로 100 곱하기 125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환법칙을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쉬운 겁니다. 암산을 가능하게 하죠. 지금의 문제는 교과 안의 초등학교 6학년 문제입니다. 색칠한 원의 둘레를 구하려면 큰 원의 둘레에 작은 원의 둘레를 더하면 됩니다. 두 가지 풀이 방법을 보여드리면 두 번째 풀이 방법이 훨씬 편합니다. 계산이 빠른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계산이 느린 아이들은 계산을 한 번이라도 덜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방법이겠죠. 색칠한 원의 넓이의 풀이 방법 또한 같습니다. 분배법칙은 중고등수학에서 많이 등장하는 연산법칙 중 하나로
수학 법칙을 알면 계산이 편해집니다.